요즘 인터넷 쇼핑몰 많잖아. 이게 저기에 유입되는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거 네가 개발한 거가? 당연하지. 이 행님 좀 한다. 오, 석준 대단한데. 석준아, 우리 이 프로그램으로 사업해 볼래? 사업? 요즘 스타트업 많이 하잖아. 그 이번에 국가연구개발 사업 떴던데 이걸로 참여하면 될 것 같은데.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 지원금도 많이 나오니까 괜찮지 않겠나? 그래, 한번 해보자. 예. 연구개발 사업 프로그램도 완성이 됐고, 특허 출원된 건 어째 됐지? 오, 특허 출원 됐네. 아싸. 이 대표. 석준아. 우리 특허 출원 됐다. 진짜? 일이 잘 풀린다. 그래. 영업 광고는? 뭐 로이어 마켓도 긍정적인 반응이고, 뭐 일단 검토해보고 연락 준다는데 대표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참, 그 오늘 직원들 월급 날이지? 벌써 그래 됐네. 우리 법인 통장에 돈이 좀 부족한 것 같던데. 그럼 일단 내 통장에서 직원들 급여 보내주고, 나중에 법인 통장에 돈 들어오면 내가 받지 뭐. 그래. 그럼 오늘 잊지 말고 챙겨서 보내줘. 방문자가 몇이고 이 매출이 이렇게 있지. 대표님, 저 죄송하지만 혹시 이번 달 월급을 미리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갑을? 갑자기 왜? 실은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비랑 약값이랑 중간 정산을 해야 돼서 제가 모아둔 돈도 없고. 그런 사정이면 갑을 해줘야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법인 통장에 돈 없는데? 일단은 사람은 살려야 될까 아이가? 일단 내가 밑에서 돈을 좀 찾아서 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요.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렇게 이제 사업통장과 섞이면 안 되는데요. 대표님, 이거 지난달에 갑을 받은 월급입니다. 어제 월급 받아서 바로 챙겨왔습니다. 덕분에 잘 썼습니다. 어머님 좀 어때요? 다행히 수술도 잘 됐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다행이네요. 그 뭐니 해도 가족이 우선인 건 알죠? 앞으로도 어머니 잘 보살펴드리고, 우리 일도 알죠? 그럼요. 대표님 의리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가 지켜볼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드디어 사업 마무리됐다.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게 1년 동안 고생했다. 네가 더 고생했지. 근데 오늘 현장 조사 나온다 했지? 10시까지 온다고 했으니까 금방이다. 뭐 딱히 준비할 건 없지만 정리 좀 해볼까? 여기 법인 계좌 내역이 좀 이상하네요. 법인 계좌요? 법인 계좌로 입금된 국가보조금이 왜 대표님들 개인 통장으로 출금됐을까요? 그거는 보조금 들어오기 전에 저희 직원들 급여를 챙겨준다고 그런 겁니다. 국가보조금 사용할 때 지출 증빙 내역 엄격히 따지는 거 모르십니까? 그런 이유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직원들 급여는 제 날짜에 나가야 하니까 저야 그런 거죠.
혹시 두 분 국가보조금 이용한 건 아닙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증명하세요. 현금으로 준 거라서. 그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증빙 제대로 안 하시면 그동안 지급한 사업지원금 2억 원 환수하겠습니다. 5년간 사업제한 조치도 내려질 거고요. 뭐라고요? 그리고 두 분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유, 형사 고소까지. 아니. 저 야, 석준아, 이게 무슨 일이고? 유용한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게 말입니다. 당장 급하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부판 불을 끄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주머니에 좀 채운 그런 상황 같은데. 그렇죠. 자, 최재원 변호사님,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나요? 네,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처음 하는 이제 대표님들이 많고 또 법인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요. 보조금 지원을 받고 이렇게 이제 사업비를 잘못 사용하거나 오해받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보조금지원사원은 지원기관에서 이제 지원금 사용 내역이나 운영 내역을 좀 점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업비를 보조금으로만 충당하는 경우에는 법인 계좌 전체를 이제 투명하게 또 운영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네, 보통 이제 국가 지원금이나 보조금 같이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보조금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보조금법상 그 보조금을 처음 지급받을 당시에 했던 협약이나 약정과 다르게 사용해버리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제 그 보조금을 단지 유용한 게 아니라 고의로 처음부터 편취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유용한 정도가 좀 심각한 수준이라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특별법을 적용해가지고 사기나 횡령 혐의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형사 고발과는 별개로 이 실제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네, 보통 이제 국가기관이나 해당 이제 사업기관에서는 환수 결정 통보를 이렇게 먼저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네. 이제 환수 결정 통보를 한 후에 이제 그 기한까지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이제 채권 추심업체한테 위탁해가지고 환수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행정 소송으로 다투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원금이나 보조금의 성격이나 그 지원받은 형식에 따라서 행정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어렵습니까? 네, 이제 행정 소송, 즉 이제 항고 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그러한 환수 결정이나 환수 통보가 행정상 처분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누가 봐도 처분인데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까? 네, 이제 쉽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요. 항고 소송이라고 일컫는 행정 소송은 행정청이 이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국민한테 불합리한 남용 행위를 한 경우에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이제 공권적인 지위에서 국민한테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분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게 아니라면 이제 국가도 국민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했던 어떤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법원은 이제 행정청이 법률 관계를 일반적인 의사 표시로 이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 표시가 행정청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네. 관계 법령이 이제 상대방의 법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그 의사 표시가 항고 소송의 대상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 관계의 어떤 일반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 표시인지 이거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업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결정은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한 게 아니니까 지금 행정처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환수 절차나 환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보는 경향이 많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정부 지원금이 그 정부 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약을 해가지고 또는 계약이나 약정을 해가지고 그 정해져가지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환수 절차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이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럴 때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행정소송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만약 이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면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이제 국가기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아니면 당사자 소송의 대상인지 판단하기 사실 좀 어렵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률 전문가랑 좀 상담을 해서 이거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무효의 근거가 계약 조건의 위반인지 아니면 다른 무효의 근거나 이유가 있는지 이걸 좀 분명하게 밝혀야 무효 확인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행정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동시에 같이 제기할 수도 있습니까? 네, 역시 사무장님은 법률적인 지식이 상당하십니다. 오늘도 똑똑했네요. 건하시네. 네, 이제 보통 실무에서는 처분성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사실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의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넣고 예비적으로 당사자 소송으로서 무효 확인 소송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행정법원에서 이제 주의적 청구 부분을 이제 각하하더라도 예비적 청구 부분을 좀 판단하게 되는데요. 다른 내용이지만 참고로 우리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사건을 당사자가 무지하거나 또 실수로 좀 인해가지고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한테 항고소송으로 소송을 좀 변경해라 이렇게 성명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민사소송으로 잘못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도 행정소송은 이제 그 제소기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한은 반드시 좀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드라마를 보면요. 지금 정부 관계자가 형사 고소까지 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고소송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가지원금을 유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보조금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실제 보조금을 이제 유용한 것이 맞는지 여부가 이제 보통 쟁점이 되는데 네. 또 유용한 것이 맞는 것이라면 고의성을 가지고 유용한 것인지 이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드라마에서는 지금 두 사람이 이게 고의라기보다는 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좀 잘 몰라서 좀 무지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상 참작이 안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실제 이경호 씨나 정석준 씨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좀 받은 게 좀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예. 그렇죠. 실제 이제 법인 계좌에서 돈이 좀 부족해서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제 직원들 급여를 지급을 했고 그걸 후에 이제 가수금으로 처리해서 이제 돌려받는 거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잘 입증할 필요가 사실은 있겠습니다. 야, 지금 입증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드라마에서 봤지만 현금으로 주고받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대체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됩니까? 네, 사실 이럴 때가 제일 좀 안타깝긴 한데 이제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충분히 이제 오해를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국가기관 입장에서 보면. 예. 따라서 실제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확인서나 뭐 사실 확인서 이런 것들을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직원들을 고용해서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래서 즉 이제 가공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이런 점까지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럼 궁금한 게요. 이게 만약에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인정이 되면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만약에 이제 드라마 사례와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유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보조금법 제41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형법상 이제 횡령죄보다 약간 조금 더 높은 처벌 수위인데 실제로도 이제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사실 뭐 이런 사업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후에 좀 사업에 참여를 원할 때 제한 조치를 받는 게 또 큰 불이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더 이제 우려하고 걱정하시거든요. 네. 이제 사업 참여 몇 년 제한 뭐 이런 경우에도 이것을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뭐 이 여부가 쟁점이 또 마찬가지로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법률상 근거가 없고 사업 참여 배제 자체가 협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항고 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으로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이제 취지의 법원 판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참여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그러한 조치 법률 성격에 따라서 다툴 수 있는 형식이나 방법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 참여 배제 조치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법률상 근거가 아닌 협약에 따른 조치라고 해가지고 항고 소송이 되지 않는다는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야, 그리고 간혹 이런 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허위로 지원 신청을 하는 그 이른바 먹튀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고의성이 이제 다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맞습니다. 경우는 어떻게 처분이 됩니까? 사실 이제 사무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가장 좀 심각한 경우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만약 이제 거짓으로 신청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청해가지고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 40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큰데요. 그리고 그 지원받은 금액이 5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기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사실 뭐 국가 보조금을 받기만 하면 뭐 알아서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도 잘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 오늘 또 배웠네요. 야,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저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인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회계상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금 이렇게 주의를 해주는 우리 로이어가 그 정도는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몰라서 이런 일을 벌인 이경호, 정석준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경호, 정석준 씨 처음 사업을 진행하시느라 잘 모르는 부분도 아마 많으실 거고 어려운 부분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가의 지원금을 받거나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 처리라든지 사업 운영을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고의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수 조치에 대해서는 협약사항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잘 입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